네, 도시점 A, B를 왕복하는데, 자, 갔다 온다는 얘기지. 갈 때는 시속 5km, 그리고 올 때는 시속 4km. 그래가지고 총 54분이 걸렸으면 거리를 구하죠. 그러면 이 54분 안에는 단시간, 온 시간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갈 때 시간하고 온 시간하고 더해서 54분이야. 근데 시간을 구하는 공식이 뭐야? 시간을 구하는 공식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알겠지? 그래서 간 시간은 5분의 x, 온 시간은 4분의 x. 그런데 이제 이 분을 시간으로 바꿔야 돼. 여기 지금 속력 단위가 킬로미터 퍼 시기 때문에 거리는 킬로미터, 시간은 시간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54분을 시간으로 나타내면 60분의 54.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분모를 없애야 되는데 일단 약분을 하고 좀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이게 뭘로 약분이 돼? 자, 6으로 약분하면 10분의 9. 더 약분 안 되죠? 그러면 이제 5, 4하고 10을 동시에 없애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20을 곱해요. 그럼 여기가 20을 곱하면은 4x, 여기는 5x, 여기 20을 곱하면은 18. 그러니까 9x가 18이니까 x는 2가 나오잖아. 그래서 답이 2km.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그때 잘 못 듣던 사람들은 이렇게 고치도록 하세요. 또 맛있나 보지. 자, 다음에 856번. 차를 타고 집에서 70km 떨어진 온천에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80km로 가다가 중간에 시속 100km로 가서 48분이 걸렸어요. 자, 집에서 온천까지 가는데요. 여기는 거리가 나와 있어요. 70km라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시속 80km, 나중에는 시속 100km, 그래가지고 48분이 걸렸어. 그럴 때 80km로 간 거리를 구하죠. 그러면 여기를 100km라고 하자고. 알겠지?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70 빼기 X죠. 그럼 여기 이제 48분에는 이쪽 시간 둘 다 들어있는 거지? 그럼 여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80분의 X, 여기는 100분의 70 빼기 X. 그래서 그걸 더해서 48분이야. 그렇지? 그럼 이것도 시간으로 바꿔야 되니까 60분의 48 이렇게 바꾼다고. 알겠지? 그럼 이거를 좀 약분을 시키고 나서 계산을 해야죠. 그럼 이거는 뭘로 약분이 돼요? 12로 약분하면 5분의 4가 나오지. 그럼 이제 분모를 없애야 돼. 그럼 전부 뭘 곱할까? 300으로는 안 되잖아. 그렇죠. 자, 그럼 전부 400을 곱해야죠. 그럼 400을 곱하면은 5x. 여기는 400 곱하면 4 가로 70 빼기 x는 여기 400을 곱하면은 80이니까 320.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5x 플러스 4 7 280 마이너스 4x는 320.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x는 빼면은 40. 이렇게 나오지? 자, 그래서 답이 40km니까 3번이 되겠다.
자, 여기가 70km야. 여기가 30km야. 여기 얼마야? 어떻게 구했어? 그러니까 여기를 x라 그러면 여기는 70 빼기 x. 어. 자, 잘 적었죠? 어. 자, 115페이지 871번. 자, 20% 소금물이 있다. 네, 여기에 소금 100g을 넣어서, 자, 소금이면 100%짜리지. 그거를 100g을 넣어가지고, 그랬더니 30% 소금물이 되었을 때, 처음 소금물은 몇 g일까요? 그럼 여기를 xg이라고 하자고. 알았지? 그럼 여기는 몇 g이 돼? 그렇죠. x 플러스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을 섞어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소금하고 여기에 있는 소금이 서로 같단 말이야. 소금. 그리고 소금을 구하는 공식은 농도 곱하기 물이에요. 농도 곱하기 물. 근데 농도를 분수로 나타낸단 말이야. 그래서 100분의 20 곱하기 x, 100분의 100 곱하기 100, 이게 100분의 30 곱하기 x 플러스 100. 이렇게 된다고요. 농도 곱하기 물을 하면 소금이 나와. 그 소금이 서로 같단 말이야. 그러면 분모를 곱해야 되니까 전부 100을 곱해요. 전부 100을 곱하면 여기는 20x가 되고 여기는 100이 없어져가지고 만이 되고 여기는 100이 없어져서 30을 전개하면 30x 플러스 300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30x를 넘겨서 빼면은 마이너스 10x는 요걸 넘기면은 마이너스 7000. 그래서 x는 700. 답이 700g. 그래서 농도 문제는 소금식으로 푼다. 자, 877번. 3% 소금물과 8% 소금물을 섞어서 3% 소금물과 8% 소금물을 섞어서 6% 100g을 만들 거예요. 그럴 때 3% 소금물 몇 g? 그럼 여기를 xg. 알았죠? 사장님, 그럼 여기는 몇 g? 어, 서, 어, 어.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45g이야. 여기는 몇 g이야? 어떻게 구했어? 그럼 여기가 xg이면 여기는 몇 g이야? 그래, 100 빼기 x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한 8번째인데 괜찮아. 뭐 30번 안에 맞추면 되지.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소금하고 여기에 있는 소금이 서로 같다고. 알겠지? 자, 소금은 농도 곱하기 물이에요. 그래서 100분의 3 곱하기 x 더하기 100분의 8 곱하기 100 빼기 x는 100분의 6 곱하기 100. 이렇게 식이 됩니다. 그럼 분모를 다 곱하기 위해서 100을 다 곱해요.
그러면 3x, 여기는 100이 없어졌으니까 8을 전개하면 마이너스 8x 100이 없어졌어요. 600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5x는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200. 그래서 x는 40. 자, 그래서 이거는 주관식이네. 답이 40g. 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풀어준 거는 답 잘 줬고 세모로 바꾸세요. 자, 117페이지 883번. 자, 이거 저번에 내가 풀어준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자, 네.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형은 12일이 걸리고 동생은 20일이 걸려요.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일 문제라고 한다 그랬지. 그래서 일하는 문제라 그래서 일 문제고 또 일의 완성을 일로 넣는다 그래서 일 문제야. 알겠지? 자, 그래서 동생이 혼자 4일을 일한 후 동생이 4일 그리고 나머지를 형과 동생이 함께 해서 완성했을 때 함께 일한 기간은 며칠일까요?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문제는 일당량이라는 걸 생각을 한단 말이야. 하루 동안 한 일의 양. 알겠죠? 그러면 형은 완성하는데 12일이 걸려요. 그러면 하루에 하는 일은 전체의 몇 분의 몇? 12분의 1. 동생은 20분의 1이죠. 자, 그런데 처음에는 동생이 4일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러면 20분의 1이 4번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는 형과 동생이 같이 일을 해요. 그러면 하루에 12분의 1 더하기 20분의 1만큼씩 일을 하게 돼요. 같이 일을 하니까. 그게 X일이 지났어. 그랬더니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는 1. 이런 식이 성립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통분을 해야 되죠. 그럼 이거는 뭐로 통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60으로 통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60분의 5가 되고 여기는 60분의 3이 되니까 60분의 8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자, 그러면 60분의 8x는 이거 약분하면 5분의 1 나오잖아요. 그걸 빼면 5분의 4 이렇게 됩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x는 5분의 4 곱하기 이것에 역수로 곱해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4, 2, 8, 12. 그래서 약분하면 6이 나오죠. 자, 그래서 답이 6일이 되겠다. 자, 다 적었죠? 자, 어떤 장난감 로봇을 조립하여 완성하는데 태진이는 20시간이 걸리고 창민이는 30시간이 걸려요. 자, 이 조립을 둘이 함께 하다가 도중에 태진이가 혼자서 했어요. 처음엔 둘이 하다가 나중에는 태진이 혼자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10시간 만에 완성을 했다면 아, 나머지는 태진이가 혼자서 10시간 만에 완성하였다. 이 조립을 완성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시오. 자, 그러니까
처음엔 둘이 하다가 나중에는 태진이가 혼자서 10시간이 걸린 거야. 알겠지? 그러면 전체는 몇 시간 걸렸겠느냐? 그런 얘기야. 알았죠? 그러면 둘이 같이 한 시간을 구해야 되겠지? 둘이 같이 한 시간. 자, 그러면 여기는 기준이 시간이니까 시당량을 생각합니다. 시당량. 한 시간 동안 한 일회야. 그러면 태진이는 완성하는데 20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1시간 동안은 전체의 몇 분의 몇을 하는 거야? 그렇죠. 20분의 1을 하는 거지. 창민이는 30분의 1을 하죠. 그러면 둘이 함께 하면 20분의 1 더하기 30분의 1씩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X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태진이가 혼자 10시간을 하는 거야. 그러면 태진이는 20분의 1이 10번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성을 했어요. 이렇게 식으로 세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것도 통분을 해야죠. 그러면 얼마로 통분해? 60으로 통분을 하면 60분의 3 플러스 60분의 2. 그러니까 60분의 5가 나오겠지? 그러면 60분의 5 x 플러스 요거 계산하면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넘겨서 빼면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가 12분의 1이잖아요. 그럼 x는 2분의 1 곱하기 12가 되는 거지? 그래서 6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6시간 동안 한 거야. 그러면 전체는 몇 시간 걸린 거야? 전체는 16시간. 자, 그래서 16시간이 답이다. 자, 다 적었어? 자, 그럼 이제 888번을 봅시다. 자, 학생들이 바다에 가서 보트를 타는데 한 보트에 5명씩 타면 한 명이 남고 7명씩 타면 마지막 보트에는 한 명이 타고 보트 한 척이 남아요. 7명씩 타면 마지막에 한 명 타고 빈 보트가 한 개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게 의대 학생 문제란 말이야. 의대 학생 문제인데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림을.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빈 게 하나 있잖아. 어? 그럼 어떻게 그리냐면 빈 거 플러스 2개를 그린다고. 빈 거 플러스 2개. 알았지? 그럼 몇 개 그리라는 거야? 3개 그리라는 거야. 3개. 그러니까 처음 거는 여기까지는 그냥 똑같이 그리고 그 뒤에 3개를 그리라고. 빈 거 플러스 2개. 이렇게 그려야지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알았죠? 그러면 여기 이게 지금 보트야. 여기에 총 지금 X개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처음에는 몇 명씩 태우냐면 5명씩 태워요. 5명씩. 그러면 여기 전부 꽉 5명이 다 찼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탄 사람이 몇 명이야? OX가 되는 거야. OX. 그리고도 한 명이 더 남아. 그러니까 사람 수는 O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알겠지? 이번에는 7명씩 태워요. 2명씩 더 태워. 그러면 마지막 보트는 비어요. 빈 보트가 생겨. 어? 그리고 그 앞에 보트는 한 명만 타는 거야. 한 명만. 그러면 그 앞에는 7명이 다 타는 거지. 그러면 이 7명 탄 보트가, 이 꽉 찬 보트가 몇 개냐고. 그렇죠. 이게 X-2야. 2개가 빠지니까. 알겠지? 그러면 이 X-2에 탄 사람이 몇 명이야?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돼? 7을 곱하면 되지. 지금 하나에 7명씩 탔으니까. 그래서
7x-2 하고 그리고 몇 명이 더 있냐면 한 명이 더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수는 서로 같아야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의대학생 문제인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이 그림을.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식이 나온다. 자, 그럼 이걸 풀어봅시다. 그러면 5x 플러스 1은 7x 마이너스 14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죠. 7x를 넘겨서 빼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4니까 x는 7. 그럼 보트가 몇 대냐 물어봤지? 그렇죠. 그래서 1번 보트의 수를 구하시오. 7대고요. 자, 2번 그때 학생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것도 학생 수고 이것도 학생 수야. 이게 같은 숫자가 나와요. 어느 쪽에 7을 대입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여기에 x에다 7을 대입하면 35 더하기 1이니까 36명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학생들이 야외훈련을 위해 텐트를 설치했는데 한 텐트에 3명씩 자면 9명이 남고 4명씩 자면 25개의 텐트가 남고 텐트 25개가 남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개에는 3명이 자요. 이때 학생 수를 구하시오. 야, 텐트를 몇 개를 설치를 했길래 빈 텐트가 25개라는 거야. 야, 이건 좀 빡센데? 그 빈 거 더하기 2개를 그려야 돼. 그럼 몇 개 그려야 돼? 27개를 그려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그냥 그리는 거라고. 여기.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개수를 세는 거야. 27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너무 많다. 뒤에도 너무 많아. 아이씨, 이거 너무 많아. 이게 27개야. 알겠죠? 27개를 그려야 돼. 그리고 이 총 개수를 X개라고 하라고. 알았지? 자, 처음에는 3명씩 넣어요. 3명씩. 전부 3명씩이야. 여기도 3명. 그럼 꽉 차서. 알았지?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몇 명이 돼? 3X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3X하고도 9명이 더 남아요. 이번에는 이제 4명씩 넣어. 4명씩 넣었더니 어떻게 됐냐면 25개가 남아. 여기가 총 27개라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25개지. 이거는 비어 있어. 그러면 그 바로 위에는 3명이 들어가 있어. 4명씩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4명씩 꽉 찬 텐트가 몇 개냐 이거야. 이게 몇 개가 될 거야? 꽉 찬 텐트가 몇 개가 돼? X 빼기 얼마? 20? 자, 개수를 잘 세봐. 자, 여기 전체가 X개고요. 여기가 지금 25개고요. 요것도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X 빼기 26개지. 알겠지? 네. 그러면 여기 꽉 차 있는데 들어있는 사람 수만 생각해.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 한 텐트에 4명씩 들어가니까 4를 곱하라고. 알겠지? 그래서 X 빼기 26에는 4를 곱해요. 그리고 추가로 3명이 더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둘의 학생 수가 서로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3x 플러스 9는 4x 마이너스 428, 4624, 104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럼 4x를 넘기면 마이너스 x는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00일인데 그리고 마이너스 9가 되잖아. 그래서 x는 11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텐트를 110개를 설치를 한 거야. 그러면 110개를 설치를 했을 때 학생 수가 몇 명이냐 이거야. 그러면 110을 여기든 여기든 어느 쪽에 대입해도 같은 값이 나온다고. 자, 그러면 110을 곱하면은 몇이 돼? 330이 되지. 거기다가 9명이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339명이 되죠. 자, 다 잘 적었나요? 어. 자, 그럼 이제 891번. 자, 어린이날 어느 행사의 체험 부스에서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을 다음과 같이 자석을 이용하여 벽에 고정시키려고 한다. 자석 40개를 이용하여 고정시킬 수 있는 그림은 모두 몇 장일까요? 자, 이게 이제 규칙성 찾기죠, 규칙성. 자, 그러면 여기에 그림을 한 장 붙일 때가 있고, 두 장 붙일 때가 있고, 세 장 붙일 때가 있어요. 자, 한 장을 붙일 때는 자석을 이렇게 붙여요. 몇 개가 필요해? 네 개가 필요하죠? 어? 뭐라고? 자, 그래서 한 장을 붙일 때는 자석이 네 개 필요합니다. 알았죠? 그런데 이제 두 장을 붙일 때는 여기를 겹쳐가지고 붙이니까 자석이 몇 개 필요해요? 6개 엑스플러스 네, 6개 필요하죠. 6개. 자, 세 장을 붙일 때는 여기를 겹치고 여기도 겹치니까 이렇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몇 개가 돼? 언어로 오게 네, 8개가 되죠. 그러면 네 장이면 몇 개가 필요할까요? 10개 10개가 되죠. 5장이면 10개 12개가 필요하죠. 6장이면 4개 14개. X장이면 플러스 1개 뭔 소리야 X 플러스 아닌데? X 플러스 그렇죠. X 플러스 2도 X 플러스 2도 2X 플러스 2죠. 자, 지금 여기 규칙성을 찾으라고, 규칙성. 그러면 2를 곱하고 2를 또 더해야지. 알겠지? 자, 그래서 자석이 총 40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2X 플러스 2가 40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면 2X는 38이니까 X는 19. 그래서 답이 19장입니다. 이거가 차이를 보면 왜 옛날에 나와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자, 그 못 푼 사람, 안 푼 사람은 잘 필기를 해놔야 돼. 자, 다 적었죠? 자, 오른쪽은 어느 달의 달력이다. 이 달력에서 4개의 날짜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각형으로 묶을 때 사각형 안의 날짜의 합이 104가 되도록 4개의 수 중 가장 작은 수로 구하죠. 그러면 달력에서
네 개를 뽑았을 때 가장 작은 수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그 오른쪽은 얼마가 돼요?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한 칸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돼요? 한 칸 밑으로 내려가면 달력. 그렇지. x 플러스 7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옆에는 x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해서 104가 돼야 돼요. 그럼 다 더하면 4x 플러스 1 더하기 7이 8이니까 16이 나오죠. 이게 104야. 그러면 4x는 16을 빼야지. 16 빼면 얼마가 되나요? 88이 나오지. 그래서 x는 22. 그래서 가장 작은 수는 22입니다.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가 있는데 이 열차가 길이가 13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40초, 400m인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15초. 이 열차의 길이를 구하시오. 예, 이거를 열차 터널, 열차 다리 문제라고 합니다. 알겠죠? 기차 터널, 기차 다리 문제야. 기차 터널, 기차 다리. 자, 그러면 이것도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자, 1300m인 터널. 자, 1300m인 터널은 이렇게 그려줍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통과하는데 40초가 걸려요. 그러면 기차가 이렇게 이제 들어와. 알겠지? 그러면 여기 이 앞부분이 이렇게 나오면 기차가 통과한 건가요? 그럼 기차가 통과했다는 거는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기차 꼬리까지 다 나와야 통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돼. 알겠지? 그러면 기차가 달린 거리는 이 기차 앞에서부터 앞에까지를 생각해 보면 이 기차 길이를 x라고 할 때 얼마를 달려야 돼요? 플러스 1300. 그렇죠. 1300 플러스 x만큼 달려야 통과가 되는 거야. 알았지? 어. 자, 이번에는 이제 다리를 지나갑니다. 다리는 400m짜리야. 그러면 다리도 이렇게 그려요. 자, 여기 400m야.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기차가 지나가요. 똑같은 기차야. 그러면 완전히 통과했다는 말은 기차 꼬리가 다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때 기차가 달린 거리는 얼마가 돼야 돼? 4000 플러스, 아니 400 플러스 X. 그렇죠. 400 플러스 x만큼 달려야 해요. 그런데 400 플러스 x를 달리는 데는 15초가 걸려요. 그런데 이 둘의 속력이 같아요. 그러면 속력을 구하는 공식이 뭐야? 속력분의 거리. 속력을 구하는 공식이 인도 곱하기. 속력을 구하는 공식은 시간분의 거리죠. 네. 그러니까 이 시간분의 거리, 알았지? 그래서 40분의 1300 플러스 x 그리고 15분의 400 플러스 x. 그럼 이것도 속력, 이것도 속력이야. 그 속력이 서로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웁니다. 알겠지? 자, 이런 것도 다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분모를 없애야 되니까 전부, 그렇죠. 120을 곱하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에 120을 곱하면 3이 남죠. 그러면 3 가로 1300 플러스 x는 여기에 120을 곱하면 얼마가 8이 남죠. 그러면 8 가로 400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3을 전개하면 3900 플러스 3x는 3200 플러스 8x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8x 넘기면 마이너스 5x는 3900을 넘기면 마이너스 700이 되지. 그래서 x는 얼마가 돼요? 140. 자, 그래서 140m가 됩니다.
자, 다 적었나요? 어. 자, 그럼 이제 895번을 보자. 여기는 이제 길이가 240m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길이가 960m인 터널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완전히 통과하는데 30초가 걸렸다면 이 기차가 안 보이는 것은 몇 초일까요? 어? 자, 그러면 처음에 완전히 통과가 어떤 모양인지를 생각을 해보자고. 자, 지금 여기에 960m짜리 터널이 있어요. 그리고 240m짜리 기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차가 통과를 했어, 통과. 그러면 이 기차가 달린 거리는 몇 미터가 돼요? 160 아니 아니. 그렇지. 960 플러스 240이지. 그러니까 몇 미터를 달린 거냐면 1200m를 달린 거야. 그 1200m를 30초 만에 통과를 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 기차의 속력은 얼마가 돼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30분의 1200. 그러면은 40m per 초. 1초에 40m씩 간단 말이야. 알았지? 그런데 이 기차가 안 보이는 시간. 그럼 기차가 안 보이는 시간은 뭐냐면 기차 꼬리가 다 들어간 거야. 그럼 안 보이겠지. 그리고 기차 머리가 나오기 전이야. 그러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기차는 몇 미터를 달렸을까요? 요거야. 알겠지? 어? 그러면 지금 이 길이가 240이에요. 알겠지? 그러면 어디만큼 달렸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린 거야. 어? 그럼 이 안 보이는 동안에 달린 거리, 이 거리는 얼마가 될까? 그렇죠. 960에서 240을 뺀 만큼 달린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960에서 240을 빼면 720m를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고는 720m 달린 거야. 그럼 720m를 달리는데 걸린 시간. 그러면 시간을 구하는 공식은 뭐라고? 그렇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40, 거리는 720. 그래서 계산을 하면 18초.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활용 문제는 가능하면 그림을 그려야 돼. 음. 자, 그럼 이제 119페이지 897번. 자, 1의자리 숫자가 8인 두 자리 자연수에서 10의자리와 1의자리 숫자를 바꾸면 처음 수의 2배보다 7만큼 크다. 처음 수를 구하시오. 자, 두 자리 수인데 1의자리는 얼마인지 나와 있어요. 8이라고. 10의자리를 몰라요. 그러면 10의자리를 x라고 하자고. 알겠지? 그럼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뭐가 되나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10의자리하고 1의자리를 바꿔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뭐가 될까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바꾼 수가 처음 수의 2배보다 7이 커요. 처음 수의 2배보다 7이 커. 그러니까 80 플러스 x는 10x 플러스 8의 2배보다 7이 커. 이렇게 식을 세운다고. 그죠? 자, 그러면 80 플러스 x는 20x 플러스 16이잖아. 7을 더하면 23이 되죠. 그러면 20x를 넘겨서 빼면 마이너스 19x는 80을 넘겨서 빼면 그러면 x는 3.
자, 그래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처음 수를 구하죠. 그럼 여기다 3을 넣으면 38이 나오죠. 자, 빨리 적으세요. 답을 잘 적어놔. 자, 898번. 현재 우찬이가 가지고 있는 돈은 5만 원이고 세진이가 가진 돈은 3만 1,000원이야. 네, 두 사람이 각각 매일 1,000원씩 사용을 해요. 그럴 때 우찬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세진이가 가지고 있는 돈의 2배가 되는 것은 며칠일까요? 자, 1,000원씩 쓴다는 얘기는 매일 1,000원씩 빠진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X일이 지나면 얼마씩 빠질까요? 1000X만큼씩 빠지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5만 빼기 1000X가 되는 거고, 여기는 3만 1000 빼기 1000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우찬이가 세진이의 2배가 돼야 돼. 그럼 우찬이는 세진이의 2배. 그럼 여기에 곱하기 2를 했을 때 같아진다. 이렇게 식을 세웁니다. 그럼 이게 0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0을 3개씩, 3개씩 지워줍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50 빼기 x는 2를 곱해주면 62 빼기 2x가 돼요. 그럼 2x를 넘기면 x는 50을 빼면은 12. 자, 그래서 12일이 되겠다. 그러니까 12일이 지나면 12,000이 빠지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38,000원이 되는 거고, 여기는 12,000원을 빼면 얼마가 돼? 19,000이 되죠.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답은 12일이 됩니다. 자, 다 적었죠? 자, 899번. 길이가 120cm인 철사를 굽으려 직사각형을 만드는데 가로, 세로의 비가 2대 1이 되도록. 자, 가로가 2. 자, 세로가 1. 자, 1이 되도록 하려고 할 때 가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세로를 x라고 하자고. 그러면 가로는 뭐가 돼요? 그렇지. 2x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전체를 다 더해서 120이잖아. 그러면 가로 한쪽과 세로 한쪽을 더해서는 몇 cm라는 거야? 그렇죠. 60cm죠. 자, 그래서 2x 더하기 x가 6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x는 20이 되잖아요. 그런데 가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래야 돼? 그렇죠. 가로는 2x니까 40cm.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 30, 세로 25m 직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에 폭이 6m로 일정한 길과 폭이 xm로 일정한 길을 내었더니 길을 제외한 잔디밭의 넓이가 480이에요. 자, 길을 제외하고 잔디밭의 넓이가 480일 때 x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여기 이 땅을 이렇게 밀어. 어? 여기다 갖다 붙여. 그럼 이렇게 갖다 붙이면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6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위로 밀어붙여. 그래서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요? 그렇지. x만큼 간격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 나머지를 이렇게 밀어붙이면 여기 정확하게 딱 가서 붙는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 넓이가 길을 제외한 잔디밭의 넓이가 되는 거야. 어? 그러면 여기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30에서 6을 빼니까 24가 되죠. 여기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25에서 x를 빼니까 25 빼기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 곱하기 25 마이너스 x가 48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24로 나눌 수 있잖아. 그러면 25 빼기 x는 20이 되죠. 그래서 x는 5가 되죠. 자, 그래서 답이 5입니다. 자, 그럼 이제 901번을 보자. 자, 수철이네 학교에 작년 전체 학생은 650명이었어요. 자, 올해는 작년에 비해 남학생 수는 8% 증가하고, 자, 여학생은 2명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 증가했어요. 자, 그랬을 때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전체 학생은 650명이야. 그러면 남학생을 X라고 하자고. 그럼 여학생은 몇 명이 돼요? 150 빼기 X. 그렇죠. 650 빼기 X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4% 증가했어. 그럼 여기에는 증가한 사람 수를 적는 거야. 증가한 사람 수. 그러면 650 곱하기 100분의 4를 계산을 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0 하나 없어지고 5로 약분을 하면은 5, 1은 5, 5, 35, 5, 20, 2, 4. 그럼 26명이죠. 여기에 26이라고 이렇게 적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x가 8% 증가했어요. 그러면 x 곱하기 100분의 8. 여기는 마이너스 2야. 그래서 26.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0분의 8 x는 28이니까 x는 28 곱하기 역수의 곱이니까 8분의 10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4로 약분을 하면 4, 28, 25. 그리고 여기가 1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얼마일까요? 14는 7 곱하기 2잖아. 그리고 거기에 25를 곱하면 7 곱하기 50이 되니까 350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작년 남학생이 350이고 그럼 작년 여학생은 300명이었던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뭘 구하라 그랬냐면 올해 남학생을 구하시오. 그러면 올해는 다시 8%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350 곱하기 100분의 8을 계산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0 하나 약분을 하고 5로 약분하면 5, 7, 35, 5, 20, 2, 4, 8. 그래서 28명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350명에 28을 더하니까 378명. 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 수 증가 문제도, 이 그림, 이거를 잘 그릴 수 있어야 돼. 이 그림을 그리고 이걸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이게 문제를 푸는 설계도예요, 설계도. 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쪽에 908번 하나만 채워주면 돼. 안 되는데? 예? 어? 아니, 처음부터 그 질문에다가 넣어야지. 왜 이제 와서 막 추가를 해? 남아. 자, 다 되었죠? 자, 어느 학교 입학시험에서 입학 지원자의 남녀비는 4대 3인데, 자, 합격자는 5대 3이고, 불합격은 1대 1이에요. 그런데 합격자 수가 160명이야. 자, 그럴 때 입학 지원자 수를 구하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합격자 수를 이게 5대 3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정확하게 몇 명, 몇 명씩인지를 계산을 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 5와 3을 더하면 얼마야? 8이죠. 그럼 이쪽이 8분의 5, 이쪽이 8분의 3인 거야. 그러면 160에 8분의 5와 160에 8분의 3을 계산을 하라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요? 100이 되고 여기는 6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실제 인원은 100명이고 여기 60명이야. 그런데 이게 1대1이잖아요. 불합격이. 그러면 여기를 X명이라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X명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남자는 총 몇 명이 되냐면 100 플러스 X가 되고 여자는 몇 명이냐면 60 플러스 X잖아요. 그 비가 4대 3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합격자, 불합격자 이거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그걸 더한 게 4대 3. 이렇게 식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 내양의 곱이 외양의 곱과 같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은 240 플러스 4x는 300 플러스 3x. 그래서 x는 60이 돼요. 알지? 자, 그래서 여기도 60명, 여기도 60명이야. 그런데 뭐 구하라 그랬어? 지원자 전체 수예요. 지원자 전체. 전체가 몇 명이냐고. 그럼 여기 160명에 120명이니까 280명. 자, 이렇게 답을 구합니다. 자, 다 적었나요? 구사 4번 있네, 저기. 맞은 것 같은데요? 아, 907번이었어? 뭐, 맞았냐고? 뭐가? 맞았네. 언제 고쳤어? 처음에 5번 때 hun천이가 보더라고. 학교도 안 바꾼다고. hun천이가 다 보이던데. 나 생각 없으면 이거 자, 둘레가 480m인 호수가 있는데, 현정이와 성현이가 소속 10m, 초속 7m로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방향으로 달립니다. 같은 방향으로. 자, 그래서 둘레가 480m인 호수가 있는데, 현정이는 소속 10m, 그리고 성현이는 소속 7m. 자, 이렇게 달려요. 그래서 16분 동안 달린다면, 총 몇 번 만나게 될까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 그런데 이게 지금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서 만나는 거잖아. 어? 그럼 이제 천천히 달린 사람이 이만큼 왔는데, 빨리 달린 사람이 이렇게 돌아서 와서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만나게 되려면, 만나? 어떤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 만나려면? 그렇지. 거리 차이가 한 바퀴 나는 거야. 어? 그러니까 거리의 차가 한 바퀴가 되면 만나게 돼요. 또 거리의 차가 두 바퀴가 돼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의 차가 자연수의 배수가 되면 그때마다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야. 어? 그러면 요 둘 사이의 거리의 차가 도대체 몇 바퀴 차이가 날까요? 그걸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어 10m, 그러니까 초속 10m로 달리면 16분이면 몇 미터를 갈까요? 우린 지금 거리의 차를 생각하는 거야. 거리의 차. 자, 그러면 16분이면 이게 몇 초가 돼요? 그러면 16 곱하기 60초잖아.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960초죠. 그러면 현정이는 몇 미터를 가는 거야? 1초에 10m씩 가니까 960 곱하기 10. 그러면 9600m를 가는 거예요, 총. 그리고 성현이는 960 곱하기 7. 그러면 0, 76, 42, 79, 63. 그러면 6720m를 가는 거지.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야? 그러면 0, 8. 여기가 이제 5가 되니까 그러면은 얼마야? 8. 그리고 얘가 8이 됐으니까 2880m잖아요. 거리의 차이가. 그러면 480m가 될 때마다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2880 나누기 480을 해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2880 나누기 480을 하면은 몇 번 들어있어? 6, 0, 86, 48, 46, 24, 2880, 0. 6이 나오네. 그러면 6번 만나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달릴 때 서로 만난다는 것은 거리의 차이가 한 바퀴가 될 때마다 만난다고. 그래서 거리 차이가 480m가 될 때마다 만나는 거니까 총 거리의 차 안에 480이 몇 번 들어갔냐.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다. 자, 다 적었나요? 자, 원가에 4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였는데, 자, 원가가 있고, 거기에 40%를 붙여서 정가를 정했는데, 1,600원을 할인을 해서 팔았어요. 1,600원 할인해서 판매가를 정했더니, 1,400원의 이익이 생겼어요. 그러면 원가를 X원이라고 하자고. 알겠지? 그러면 정가는 40%를 붙여야 되니까, X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40.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판매가는 여기서 다시 1,600원을 빼는 거야. 그러면 X 1 플러스 100분의 40. 정가에서
1,600원을 뺐어요. 그랬는데 1,400원의 이익이 생겼다는 건 원가보다 1,400이 많다는 얘기야. 이게 x 플러스 1,400. 이게 서로 같다. 이렇게 식에서 이게 식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게 10분의 4니까 10분의 14x죠. 그 다음에 x를 넘겨서 마이너스 x는 1,600을 넘기면 3,000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10분의 4x는 3,000이니까 10을 곱하고 4로 나눠. 그러면 4분의 3만이 되지. 그러면은 이렇게 약분할 수 있죠. 그럼 4, 7, 28, 4, 5, 20. 그래서 7,500이 나온다. 자, 그래서 1번 원가를 구하시오. 7,500원. 자, 2번 정가를 구하시오. 그러면 정가는 이게 정가란 말이야. 그러면 7,500에 10분의 14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약분을 하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이걸 750 곱하기 2 곱하기 7로 쓸 수 있잖아. 그러면 1500 곱하기 7이죠. 그러면 15 곱하기 7이 105예요. 그래서 1,500원이 되겠다. 자, 그래서 1번 7,500원, 2번 1,500원이야. 자, 다 적었어? 자,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A는 8일이 걸리고 B는 16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A가 2일 동안 일을 하고 그리고 함께 완성했다면 A는 며칠 동안 일을 했나요? 자, 그러면 함께 X일을 일을 했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일당량을 생각을 해야죠. 일당량, 하루 동안 한 일이야. 그럼 A는 몇 분의 몇씩 일을 했어요? 8분의 1. B는 16분의 1씩 일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처음에 A가 2일 일을 했어요. 그러면 8분의 1 곱하기 2만큼 일을 한 거야. 그 다음에 함께 일을 했어. 그러면 하루에 8분의 1 플러스 16분의 1씩 일을 하게 돼요. 그게 X일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더해가지고 완성을 했어. 완성은 1로 넣는다고.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는 4분의 1이 되고, 이거는 16으로 통분할 수 있지. 그럼 16분의 2,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3, X는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16분의 3, X는 4분의 1을 빼면은 4분의 3 나오지. 그럼 양변을 3으로 약분을 하고 16을 분자로 올리면 되겠네. 그럼 x는 4분의 16이니까 4가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a는 처음에 2일 일을 하고 그리고 또 함께 4일을 일을 한 거야. 그러면 a가 일을 한 기간은 며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6일이 되겠다. 아니, 요걸 보고 몇 개, 요걸 보고. 알았어. 자, 다 적었어요?
자, 다음 그림은 어느 달의 달력이다. 이 달력에서 십자 모양으로 선택할 때 가운데 수는 9이다. 십자 모양 안은 날짜 합이 115가 되도록 할 때, 가운데 수를 구하시오. 자, 우리가 가운데를 x라고 하자고. 알았지? 그러면 왼쪽은 뭐가 돼요? x 빼기 1이죠. 오른쪽은 x 플러스 1이 되지? 요 밑에는 x 플러스 7이 되죠. 위에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해서 115가 됐다는 거야. 그럼 이걸 다 더하면 x가 몇 개 나오냐면 5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플러스 7 하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도 없어지잖아. 그래서 이것만 남아요. 그게 지금 115야. 그러면 x는 23이죠. 자, 그래서 가운데 수는 23이 되겠다. 자, 121페이지 911번. 자, 42km 떨어진 두 지점 A, B 사이를 시속 60km로 달리는 열차가 있다. A 지점을 출발한 후 도중에 40km로 감속하여 운행을 하였더니 예정 도착 시간보다 8분 늦게 도착했을 때 시속 60km로 달린 거리를 구하시오. 자, 여기가 지금 원래 42km예요. 어?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시속 60으로 쭉 달려야 돼. 알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엔 시속 60km를 달리다가 중간에 시속 40km로 갔더니 8분 예, 늦게 도착을 했을 때 시속 60km로 달린 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 걸릴 시간을 계산을 해야지. 그 원래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예요. 그래서 원래는 얼마가 걸리게 돼 있냐면 42를 60으로 나눈 만큼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분으로 바꾸면 60을 곱해주면 돼. 그래서, 그렇죠. 42분이 걸려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8분 늦게 도착했다는 얘기는 50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시속 60으로 달린 거리를 x라 그러면 시속 40으로 달린 거리는 얼마? 그렇죠. 42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쪽의 시간은 60분의 x가 되는 거고, 이쪽의 시간은 40분의 42 마이너스 x야. 그럼 이거를 더했을 때 50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 50분을 다시 시간으로 바꿔서 써줘야 돼. 그러면 60분의 50이 되는 거니까 6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분모를 없애야 되니까 전부 뭘 곱해요? 그렇죠. 120만 곱해도 되죠. 자, 그래서 120을 곱하면 2x 플러스 여기는 이제 3이 남잖아. 그럼 3 가로 42 빼기 x는 여기에 120을 곱하면 100이 되겠죠? 그래서 2x 플러스 3이 6, 3, 42 마이너스 3x는 100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6이니까 x는 26이 나오지? 자, 그래서 답은 26km가 됩니다.
자, 다 적었나요? 어. 자, A 그릇에는 20% 소금물 300g, B 그릇에는 30% 200g이 들어있을 때 A 그릇에 50g을 B 그릇에 넣고 그리고 B 그릇에 50g을 다시 A 그릇에 넣고 했을 때 A 그릇의 농도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에 50을 넣었다가 다시 50을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러면 물의 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물의 양은 안 변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변했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간 소금이 있고 다시 여기서 이쪽으로 소금이 있잖아, 소금. 그래서 소금의 양이 변할 거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 소금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을 하자고요. 소금. 알았지?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에 소금이 얼마가 있었냐면 100분의 20 곱하기 300만큼 있을 거 아니야. 어? 그러면 이게 얼마인가요? 60g이 있었어요. 원래 60g이. 알겠지? 어. 그런데 여기서 50g을 뺐어. 그러면 50g에 담겨 있는 소금을 다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100분의 20 곱하기 50이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10이 되죠. 그러니까 10g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에는 소금이 얼마가 남았냐면 현재 50g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남은 소금은 현재 50g이 남아 있어.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농도를 다시 구해줘야 돼. 알았지? 그럼 여기에 있는 원래 있었던 소금이 얼마야? 그럼 여기에 원래 있던 소금은 100분의 30 곱하기 200이니까 그렇죠. 60g이 있었어요. 그런데 10g의 소금이 넘어왔잖아. 그럼 이제 소금이 70g이 되었고 그때 소금물은 얼마가 되냐면 250g인 거죠. 여기 50g이 넘어왔으니까.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농도를 다시 구해요. 농도. 그럼 농도가 얼마가 되냐면 250분의 70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농도가 얼마로 변했냐면 그러면 25로 약분을 하면 여기 4가 남고 그 다음에 10이니까 28. 그래서 여기는 이제 28%가 된 거야. 28% 250g이에요. 알았죠? 그럼 여기서 다시 50g을 빼서 이쪽으로 보낸 거야. 그러면 여기서 빠져서 들어온 소금량을 계산을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100분의 28 곱하기 50만큼이 온 거야, 소금이. 그러면 얼마가 됐냐면 14가 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더하기 14g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빼기 10g이고 더하기 14g이 된 거라고. 그러면 여기 남아있었던 소금이 50g이었는데 14g이 더해졌으니까 그러면 현재 소금량이 얼마가 돼? 64g이야. 그리고 물의 양은 변동이 없다고. 300g. 그러면 그때의 농도를 구하쇼. 그러면은 이제 300분의 64 곱하기 100. 이걸 계산을 하면 되지. 그래서 3분의 64%. 이게 30이야? 자,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3분의 64%가 답이에요. 원래 그 소금물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여기서 소금물 빼서 놓고 다시 빼서 놓고 이런 식으로. 이거 한 번만 한 거잖아. 이걸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해봐. 그럼 이걸 계속 계산을 해야 돼요. 이제 고등학생들은 뭘 하냐면 이거를 무한번 반복했을 때 얼마가 되느냐. 그런 거 계산을 해. 어? 자, 50g을 떠가지고 놓고 다시 50g 떠서 놓고 이거를 계속 하는 거야. 한없이 반복하면 나중에 얼마씩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중학교 올라갈 거니까 그걸 한 번만 한 거고.
자, 다 적었죠? 네, 답이 이거야. 3분의 64%. 잘 적었지? 자, 913번. 네,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다음 그림과 같이 이어 붙이려고 한다. 이웃하는 종이끼리 겹쳐지는 부분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모양이 될 때 종이 몇 장을 이어 붙이면 둘레 길이가 240이 될까요? 자, 이것도 이제 규칙성 찾기입니다. 규칙성 찾기. 자, 그러면 처음에 한 장을 붙이면 한 장이면은 이렇게가 둘레야. 알았죠? 그러면 한 장의 둘레는 몇 센치가 돼요? 그렇죠. 30이야. 두 장을 붙이면 이게 둘레가 돼요. 알겠지? 어? 그러면 이 두 장의 둘레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면, 자, 팔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지? 그리고 이렇게 더하면 8이고, 이렇게 더하면 8이죠. 그러니까 8이 몇 번 생겼냐면, 6번이 생긴 거야. 그래서 8 곱하기 6. 여기는, 여기는 8 곱하기 4. 알았죠? 그러면 이제 세 장을 붙이면 8이 몇 번 생길까요? 그러면 자,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섯, 이렇게 여섯, 일곱, 여덟 번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8 곱하기 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네 장을 붙이면 10, 다섯 장이면 8 곱하기 12, 여섯 장이면 그러면 X장이면 아니 아니 펼쳐기. X 플러스 2, X 플러스 6, X 플러스 2, X 플러스 2도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규칙성을 잘 찾아야 돼. 자, 그럴 때 이 둘레 전체가 240이에요. 그러면 8 곱하기 2x 플러스 2가 240이야. 그럼 8로 나누면 2x 플러스 2는 30, 2x는 28, x는 14.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다. 자, 이걸 규칙성 찾기. 알았죠? 자, 다 적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25페이지. 음, 자, 처음에 수직선에서 위치. 자, 직선에다가 번호를 붙여놓은 걸 수직선이라고 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여기에 A점이 있어. 그럼 A는 어디에 있어? 1. 그렇지. A는 1에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 A 1 이렇게 씁니다. B는 어디 있어? B는 마이너스 바로 닫고. 마이너스 2에 있죠. 그러면 B B 괄호 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을 해요. C는 여기 있어. 그렇죠. C 2.5 알았죠? 자, 여기를 3등분을 해가지고 3등분. 자, 여기에 D가 있어요. 그럼 D는 어디 있어요? B 마이너스 그렇죠. D는 B 괄호 마이너스 3분의 1. 알겠지? 자, 이게 수직선에서 위치 쓰는 방법. 이걸 수직선에서의 좌표라고 해요. 자, 이제 자, 좌표 평면에서 위치. 자, 좌표 평면은 평면에서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수평축, 수직축 두 축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수평축을 X축, 수직축을 Y축이라고 합니다. X축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수평축에서 가운데 있는 것을 0이라고 해요. 이 0을 뭐라 그러냐면 원점이라고 합니다. 원점이라고 하고 그 오른쪽을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왼쪽은 음의 방향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수직축에서는 위로 가는 것이 양의 방향이고 아래로 가는 게 음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점이 여기가 있어. A점. 알겠죠? 그러면 A의 위치를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항상 X좌표를 먼저 얘기를 해요. X좌표를. 그래서 A는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읽냐면 2, 2. 자, 이 점을 꼭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A, 2,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B가 있어요. 그러면 B는 뭐라고 읽어주느냐? 그렇죠. X좌표를 먼저 읽어주는 거야. 그래서 2, 3. 알았지? 네. 자, 그러면 여기 이 점은 C라고 하자. 네. 그러면 C는 몇 컴마 몇이 될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1. 그렇죠. 3,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 여기가 1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 1. 알았죠? X좌표를 먼저 읽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 점 D는 뭐라고 읽을까요? 마이너스 1, 그렇죠. D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점은 뭐라고 읽어줄까요? 마이너스, 3, 그렇지. 3, 3, 마이너스 1. 알겠죠? 그래서 X좌표, 여기를 X좌표라고 하고 이쪽을 Y좌표라고 해요. 그래서 X좌표를 먼저 읽어주고 가운데 거는 컴마라고 꼭 읽어줘야 돼. 3, 마이너스 1. 알겠지? 이거를 좌표 평면에서의 좌표라고 해요. 자, 그럴 때 지금 이게 이 전체 평면을 네 구역으로 나눠놨잖아. 네 구역으로 나눠놨어. 그 구역 이름을
4분면이라고 합니다. 4분면. 4개로 나눈 면이란 얘기야. 4분면. 알았지? 그럴 때 그 4분면의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양수, 양수 이쪽 지역을 1, 4분면. 정확한 명칭은 제1 4분면이야. 그 다음에 여기 음수, 양수 쪽을 제2 4분면이라고 해요. 여기는 음수, 음수 이 지역은 제3 4분면. 그럼 제5, 여기는 제4, 제4 4분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좌표 축에 있는 이런 점들 있잖아요. 이렇게 경계점에 있는 점은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알겠지? 경계점에 있는 점은 4분면의 점이 아니고 그냥 축 위의 점이 돼요. 축 위의 점.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 이 점, 여기를 F라 그러면 F는 몇 컴마 몇이 될까요? 그렇죠. 2 컴마 0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숙제는 자, 121부터 126까지 하시고 자, 앉아. 안돼 안돼 안돼. 왜 이렇게 못해 할나?